자,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동안 배우셨던 C 언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구조체와 그 다음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내용들 중에 이 구조체와 포인터, 그리고 문자열 포인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을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료형 중에 배열은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묶어서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 구조형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배열을 사용하려면 모든 데이터의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즉 자료형이 같아야 되죠. 즉 한 학생의 학번 혹은 이름, 학점처럼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하나의 배열로 선언해서 처리하기에는 기존에 배우셨던 배열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번은 정수고요. 이름은 문자열, 학점은 실수형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처리하는 그 배열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형태별로 학번 배열, 이름 배열, 학점 배열을 따로따로 쓴다면 한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모든 배열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자료형으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학생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반복문으로 많은 학생의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듯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구조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자료형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복합 자료형으로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구조체는 여러분들 즉 사용자가 만드는 자료형이에요. 그럼 바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합니다. 이때 처음에 학생 수가 들어와요. 근데 이 학생 수의 5명의 각각의 학생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즉, 이 개인별 학생에 대한 학번, 이름,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세 과목 점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각 학생에 대한 그 세 과목 점수에 대한 총점과 평균, 그리고 학점을 계산하는 학생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서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학생 정보 안에 한 학생에 대해서 학번이 들어오고요. 이름이 들어오고 세 과목의 점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총점과 평균, 학점, 즉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자료형을 가지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정보형을 배열로 선언을 하게 되면 각각의 학번에 대한 배열, 이름에 대한 배열, 그 다음에 각각의 과목에 대한 배열,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던 이 학생에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의 데이터형, 즉 자료형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랫부분을 좀 봐주시면 박스에 구조체라고 하는 걸 선언시켰고요. 앞에 타입 데피니션을 썼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만약에 구조체를 선언하고요. 그 구조체에 대한 자료형을 쓰려면 계속 여러분들 어떻게 써주시나요? 구조체, 스트럭트, 그리고 구조체 명 하고 난 다음에 구조체 타입을 가지는 변수명 이렇게 해서 계속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복잡해지죠. 그 구조체 이름을 아래에 보시게 되면 student라고 하는 S가 대문자로 들어와 있는 이와 같은 타입 형태로 이제 하나로 정의를 해서 그 다음부터 구조체 타입의 자료형을 가지는 형식은 지금 나와 있는 S 대문자를 가지고 있는 student로 쓰고 그 다음에 변수형을 쓰게 되면 굉장히 간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타입 데피니션을 쓰시는 거고요. 그렇게 사용되었던 구조체 안에 자 일단 num이라고 하는 것은 학번이 들어보는데 학번은 정수형 타입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문자열이죠. 그럼 문자열을 처리하려면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배열 타입을 선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의 점수는
정수형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세 과목에 대한 총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형에 대한 합이니까 정수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 평균인데요. 평균은 정수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수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따라서 실수형 타입으로 해주기 위해서 더블형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드 학점은 여러분들 A, B, C, D라고 하는 문자 타입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형을 하나의 자료 형태로 만든 것이 구조체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예제 1번에 학생 수 5명을 받아들이고 그 학생에 대한 각각의 정보는 학번과 이름과 그 다음에 각각의 학생에 대한 세 과목 점수, 총점, 평균, 학점을 이제 처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정의가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항목에서는 그럼 각각의 5명에 대한 국어, 영어, 수업 점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을 받고요. 세 번째, 입력받았던 3개의 점수에 대해서 총점과 평균, 학점을 계산하는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총점 순으로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정렬하여 결과를 출력을 하는데 총점 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렬 함수하고 화면 출력 함수를 따로 두겠습니다. 즉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구조화 시키고요. 그러니까 자료형을 하나 만들고 그 자료형 안에서 입력받았던 값들을 처리해주는 것은 함수가 해주게 되고요. 함수 안에서 보게 되면 입력 처리 함수가 있고 총점, 평균, 학점을 계산하는 그 계산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보통 4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 5번째를 잘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때 학점은 A, B, C, D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입력에서 들어왔던 점수에 대한 총점을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죠. 평균을 가지고 학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90점 이상이면 A,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B, 그리고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C, 그 외에는 F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료형을 객체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마치 하나의 자료형처럼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구조체 안에 선언되어 있던 이런 내용들을, 즉 자료형에 들어가 있는 정수형, 즉 점수, 이름,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 뭐 총점, 그리고 학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멤버라고 얘기하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구조체에서는 가장 긴 변수의 자료형을 기반으로 해서 위에 정렬을 시켜주죠. 메모리 공간을. 그러니까 그 메모리 공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패딩 바이트가 들어가요. 그러한 패딩 바이트를 가장 절약하게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멤버를 선언한 순서대로 기억 영역이 할당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만 패딩 바이트를 조금씩은 줄여내실 수 있겠죠. 자, 지금 화면은 앞에 예자에 대한 결과 화면입니다. 자, 먼저 학번 받아들이고요. 이름 받아들입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 이름을 받아들여요. 즉 지금 학생이 5명이 들어갑니다. 5명에 대한 각각의 학번과 이름과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5명의 학생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다 입력을 받고 난 다음에 정렬 전 데이터는 그냥 입력되었던 순으로 해서 세 과목에 대한 거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세 과목에 대한 총점 찍고요. 그 다음에 총점 옆에 보게 되면 평균이 나오고 그 평균에 대해서 학점들이 부여된 것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정렬을 합니다. 정렬은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하냐면 여러분들이 평균을 계산했어요. 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에 대해서 정렬을 시킵니다. 그러면 정렬 전에 데이터가 있겠고 정렬 후에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입력단,
그리고 입력에 의해서 계산된 내용. 근데 그 계산된 내용에 다시 정렬을 해서 정상적으로 값이 처리가 되어지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여기다 내용을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보통 한번 입력을 하고 여러 가지 처리가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이제 그만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프로그램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들로 해주기 위해 맨 아랫부분에 계속 진행을 하려면 1번,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0번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뒀어요. 따라서 0번을 두게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는 거고 1번을 하게 되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5명의 학생에 대해서 학번과 이름과 3과목의 점수를 받아서 정렬 전 데이터, 정렬 후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예제 1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용들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구조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가볍게 처리했고요.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응용한 부분으로 해서 구조체를 활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하나씩 보시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3번 라인은 전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C 언어에서 표준 입출력 함수, scanf나 printf 함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자열 함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 그 다음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점 헤더 파일, 그 다음에 string.점 헤더 파일을 링크를 먼저 걸어서 나중에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여기에서 해석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1, 2, 3번 라인이죠. 5번 라인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죠. 그걸 이용해서 C를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그 통합 개발 환경이 2005 버전서부터는 스캔F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안 경고가 계속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5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6번서부터 시작해서 14번 라인이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봤던 우리가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학생에 관련된 정보를 받을 경우 그 받는 학생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있으니 이 자료형을 하나의 자료형으로 쓰기 위한 구조체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먼저 학생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타입을 하나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일단 학번 들어오고요. 그 다음 이름, 그 다음에 세 과목에 대한 점수, 그리고 총점, 평균, 그리고 학점에 대한 타입을 하나의 자료형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체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이제 1번에 해당되어지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렇게 5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 중 세 과목에 대한 점수를 입력받는 것을 메인 함수에서 바로 쓰지 않고 그 점수를 받는 부분들을 함수로 선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6번 라인이에요. 그 다음 세 과목에 대한 점수를 받아서 총점과 평균과 학점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학점과 평균과 총점을 계산하는 것을 함수를 하나 더 선언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17번 라인이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나타난 점수 중 총점 순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정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평균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총점으로 할게요. 평균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총점 순으로 해서 정렬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4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 18번 라인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정렬 전 결과와 정렬 후 내용들을 출력하는 내용들을 5번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필요한 기능들을 따로 만들었죠. 이런 방법이 이제 모듈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함수를 쓰기 전에는 메인 함수 단 안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메인 단들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무겁고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디버깅 하기도 힘들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버전업을 시켰을 경우에 향상을 시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사용성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유지보수를 시킬 때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함수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주게 되면 만약에 a라는 함수, 즉 예를 들자면 2번에 나오는 2번 함수요. 학생에 대한 3과목 점수를 받을 때 만약에 3과목이 아니라 5과목을 받고 싶다. 아니면 6과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메인 함수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2번에 있는 함수에 대한 그 내용들만 바꿔주면 그냥 바로 메인 함수에서 2번에 바뀐 내용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총점과 평균과 학점을 계산하는데 이때 총점과 평균 학점에다가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부분들을 하나를 더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A, B, C, D라는 것을 학점을 계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랭크 순위까지 여기다 넣겠다라고 한다면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잡하죠. 그래서 총점, 평균, 학점에다가 순위를 결정하는 것만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 메인 함수 안에는 다른 내용을 추가시킬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와 같이 함수로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제 선언해서 처리하는 내용들을 넣게 되면 메인 함수 단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사용성에 대한 유지보수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함수를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함수를 이렇게 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 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단 안에서 22번 라인을 봐주실까요? 자,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입니다. 스튜던트죠? 스튜던트 안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에 대한 게 5명이 들어오니까 배열 타입을 선언했습니다. 즉, 5명에 대한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체 타입의 배열을 선언했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라인에는 count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 count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죠. 그러기 위한 변수 선언이에요. 자, 24번 라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이 한 번 수행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이 되어지고 사용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종료하는 거라서 무한 반복을 시켜주기 위한 while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자, 25번 라인 안에는 자, 인풋을 처리하는, 즉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죠. 정보를 입력을 받기 위한 input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2번이에요. 2번에 대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오른쪽 안에서 5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테니까 46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i가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아질 때까지 0, 1, 2, 3, 4 하니까 4명이죠. 그 4명에 대해서 printf 48번 라인에 학번 나와서 학번 그 밑에 scanf 해서 학번 받고요. 50번 라인에 이름 해서 scanf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받고요. 그 다음에 52번 라인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아서 53번 안에 scanf에서 받아들였죠. 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요. 그럼 26번 라인으로 오겠죠. 26번 라인 안에서 그럼 입력받았던 내용들 중에 계산하는 calculate data라고 하는 3번을 나타나게 됩니다. 26번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3번에 해당되어지는 함수로 넘어가죠. 그게 바로 58번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58번 라인 안에서 총점과 평균과 학점을 계산하는 함수로 넘어왔어요. 이때 넘어올 때 구조체 배열 안에서 저장되었던 그 5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 중 성적에 관련된 것만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넘어오는 게 바로 58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student라고 하는 자료형의 포인터 배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2번 라인에 보게 되면 5명의 학생에 대해서 받아야 되니까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5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0, 1, 2, 3, 4 받습니다. 그 다음 64번 라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토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조체 타입에 보시게 되면 토탈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구조체형의 멤버 토탈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구조체 멤버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자, 구조체의 포인터에 대해서 멤버에 접근할 때는 화살표였죠.
구조체 포인터의 멤버에 접근할 때는 화살표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구조체 멤버에서는 접근할 때는 점 도트였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국어, 영어, 수학 0번째 학생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을 합해서 첫 번째 배열에, 첫 번째 토탈 값에 있는 멤버에다가 저장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 65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토탈 값으로 나왔던 애 중에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때 에버레이지는 뭔가요? 더블형이죠. 토탈형은 뭡니까? 정수형입니다. 따라서 에버레이지하고 인티저 값하고가 맞지 않으니까 자료형을 바꿔줘야 되니까 3.0 해서 형 변환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0번째 학생, 0번째 학생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학이 들어와서 총점이 내었고, 그 총점은 3으로 나눠서 평균값에 들어가고요. 만약에 조건이 나옵니다.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그렇지 않으면 F로 처리하기 위한 여기 if, else if, else if, else 문장이 여기에 들어와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평균값을 가지고 A, B, C를 계산한 거고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3번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메인 함수에 있는 27번 라인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렬전 데이터에서 찍어요. 찍으면 28번 라인으로 넘어가겠죠. 28번 라인에 있는 출력 함수가 나옵니다. 이 출력 함수는 이제 뒷페이지에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29번 라인에 보게 되면 5번이 보이죠? 예, 소트. 28번은 정렬되기 전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찍는 거고요. 29번은 정렬 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 정렬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가 5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면 30번 라인에서 정렬 후의 데이터를 이제 찍어내고요. 찍어내고 31번 라인에 정렬된 내용들을 화면에 찍은 다음에 32번에 보게 되면 계속 진행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보고 33번 라인에 스캔F에서 만약에 계속 진행하려면 1번, 그렇지 않으려면 0번을 받아서 만약에 0번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해서 이 아까 while 문장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브레이크해서 if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면 브레이크해서 반복 문장을 끝나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키게 되죠. 자,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얘기했던 4번, 5번, 6, 그러니까 4번, 5번, 4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28번, 29번, 그 다음에 31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뒷페이지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처리하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74번 라인입니다. sort data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앞에서 구조체 타입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그 인자를 받아서 여기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정렬하는 기준이 뭔가요? 지금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이라는 얘기는 가장 큰 값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값을 처리하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78번 일단 임시기억장치 템프를 하나 구조체 타입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라인에 IJ 나중에 이제 반복 처리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78번 라인에 맥스 값 이제 최대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선언했고요. 79번 라인에 이제 반복을 하는데 0번서부터 왜 4보다 작아질 때까지 가니까 0, 1, 2, 3 네 가지죠. 왜 5명인데 4명인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값을 정해놓고 가니까 그 값은 빼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81번 라인에 맥스 값을 I 값으로 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복을 처리합니다. 반복을 처리하면서 I가 1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J가요, J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열이 있으면 0번째부터 시작해서 0, 1, 2, 3, 4까지 가니까 첫 번째 거에다가 0 플러스 1을 해야지 1번째 요소죠. 그거를 서로 비교를 해서 만약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으면 만약에 오른쪽 값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왼쪽 값이 크다라고 지금 정의를 했는데 오른쪽이 크면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값을 바꿔야 되죠. 그 바꾼 값을 템프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89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맥스 값이 만약에 지금 I 값하고 같지 않다는 얘기는 오른쪽 값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맥스 값이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값이 지금 이제 우리가 비교하려는 값이에요. 그런데 맥스 값보다 오른쪽 값이 크다는 얘기는 서로 값을 바꿔줘야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89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94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84번의 값을 보시게 되면 맥스가 오른쪽 값보다 왼쪽 값이 더 커요. 그러니까 왼쪽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대로 바꾸지 않더라도 왼쪽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그냥 맥스 값은 그냥 그 맥스 값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렬을 해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이 4번에 해당되어지는 73번 라인부터 96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 아까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이에요. 여기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코드를 다 같이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썼는데, 지금 29번 라인에 있는 4번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나면 지금 31번 라인으로 가서 정렬 후의 데이터로 해서 일단 먼저 찍어야 되죠. 정렬 후의 데이터는 지금 4번에서 나온 결과값을 찍는 거고요. 지금 여기 30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30번 라인, 28번 라인은 그냥 찍는 겁니다. 28번 라인은 지금 위에 있는 프린트 데이터라고 하는 요 함수에 들어가서 그냥 아까 했던 그대의 값들을 그냥 찍는 거예요. printf 함수, 여기 print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잠깐 볼까요? 104번 라인 보실까요? 자, OD란 얘기는 5칸 띄우란 얘기고, 7S는 7칸, 그 다음에 OD 5칸, 이렇게 해서 띄워서 출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D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학번 찍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7S라고 하는 얘기는 이름 찍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OD는 국어, 영어, 수학 찍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OD는 총점이고요. 그 다음에 7.7.1 이렇게 나와 있죠. %7은 7칸 띄우고 난 다음에 평균 찍으라는 얘기고요. 평균 찍고 난 다음에는 학점 찍으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밑에 105번 라인, 106번 라인에 보게 되면 구조체에 있는 애들 구조체 중에 멤버의 넘, 그 다음에 구조체의 멤버 중에 네임,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평균, 총점, 평균, 그 다음에 학점 이런 식으로 찍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27번에서 28번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31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있죠? 즉 30번 라인입니다. 30번 라인에는 정렬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4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30번 라인으로 넘어간 거죠. 즉 29번 라인 가고 해서 정렬이 되고 난 다음에 30번 라인에서 프린트 정렬호 데이터라는 고하 것을 찍고 31번에 프린트 데이터라는 함수 위에 올라가서 그 결과값을 차례대로 찍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번서부터 시작해서 40번 라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느냐 아니면 중간에 그냥 여기에서 끝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면 1번을 드시게 되면 다시 5명의 학생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 학번과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3과목에 대한 걸 받아야지 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이와 같이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자료형은 구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입력받는 기능 하나 만드시고, 두 번째 총점과 평균과 학점을 계산하는 함수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였었나요? 출력하는 함수 하나 만들었고, 정렬하는 함수 하나 만들었죠. 자, 이와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실전에 가시게 되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수는 선언을 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에 이제 확보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데이터를 놓고 꺼내 쓰는 공간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변수명은 이제 그러한 메모리 공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런데 변수는 선언되어 있는 블럭이라고 얘기하죠. 그 블럭 내 혹은 함수 내로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변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블록이나 함수가 다르면 별도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전혀 다른 함수로 이제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포인터라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C 언어에서는 메모리에 직접 접근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데 지금까지 메모리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변수를 선언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메모리의 주소값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포인터는 사용하기가 조금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만 포인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아주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포인터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버퍼의 오버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으켜서요. 프로그램이 오작동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제 포인터를 갖고 있으면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해 주니까 프로그램 해킹하는 것들에 대한 취약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C 언어는 포인터라는 개념 때문에 직접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이게 그 보안성에 취약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 언어를 배우시게 되면 자바 언어에서는 이런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사한 내용은 있지만 직접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먼저 이 내용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두 번째,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는 것은 주소입니다. 주소값입니다. 또 포인터 앞에 이렇게 별표를 쓰게 되면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읽어오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주소값이 바뀌면 값이 바뀌게 되니까. 그럼 이 포인터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변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할 수 없을 때나 포인터가 어떤 변수를 가리키게 될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 안에 있는 주소를 알고 있는 거지 변수하고 값은 여기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변수가 어떤 것이 모르지만 어떤 해당되어지는 주소값을 저장할 때 포인터라는 것을 쓰게 되는 거고, 즉 결국 얘기하면 자료의 공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인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또한 포인터는요 초기화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에 포인터를 선언하는 시점에서 어떤 변수를 가리켜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널 포인터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 배우셨던 포인터를 제 머리에 잘 염두에 두시고 과제를 하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과제 제목은 이거예요. 정수형 배열과 키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아서 배열에서 그 키 값을 모두 찾고 그리고 그 인덱스를 배열에 저장하여 찾은 항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리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금 제목이 어려운가요? 결론부터 보죠. 화면을 좀 봐주실까요? 지금 데이터 값을 지금 12, 45, 62, 12, 99, 83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찾을 값을 내가 입력을 해요. 10이라는 값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찾게 되면 하나씩 찾겠죠. 입력되어졌던 곳에 12, 45 이렇게 해서 찾았죠. 그럼 10이 앞에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45, 62 다음에 10이 있네요. 그 다음에 99, 83, 23 다음에 또 1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 값을 모두 찾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개수가 몇 개죠? 12가 3개가 있네요. 그 3개의 인덱스 값, 즉 배열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이죠. 인덱스 값. 10이 첫 번째니까 0번째죠.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12가 들어있는 게 세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있던 것이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들어가죠. 이와 같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 이번 첫 번째 과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보시면 키 값을 모두 찾아서 인덱스를 배열에 저장하고
찾은 항목의 개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셔야지만 될 거예요. 그 함수를 그냥 여기서는 find all in array라고 하는 이 함수명을 이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함수명으로 해서 조건에 키값을 모두 찾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배열에 저장을 하여, 그 다음에 찾은 항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게 12개, 그러니까 3개였죠. 3개고 찾은 항목의 인덱스가 0번째, 3번째, 7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과제를 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좀 코드를 좀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코드를 잘 이해하시고 주성문들도 다 다시고요. 알고리즘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도까지 다 그리신 다음에 화면을 실행 결과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요. 그 실행됐던 화면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1번 라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전처리죠. 예, 표준 입출력에 대한 내용들을 링크를 걸어준 거고요. 두 번째 라인은 이제 배열의 사이즈를 이렇게 디파인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던 전처리 중에 매크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매크로를 선언할 때는 보통 매크로 변수는 대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치환할 내용을 뒤에다 쓰죠. 그래서 사이즈라는 이제 변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무조건 10이라는 값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라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안 경고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 라인은 함수를 두 개를 선언했는데, 5번 라인은 이제 입력되었던 아까 배열의 값들을 출력하는 이제 함수 하나 만들었고, 6번 라인은 지금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즉 9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덱스 값 찾고요. 그 다음에 그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찾으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기 위한 함수를 처리하는 것이 6번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라인 안에는 이제 메인 함수가 있고요. 1번, 그리고 9번 라인에 배열 선언한 다음에 그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가 바로 2번 라인에 선언되어 있던 매크로 함수죠. 매크로 변수죠. 그래서 그걸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예요. 그래서 10개의 데이터가 이제 배열명으로 해서 10개의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라인의 밸류 값은 나중에 여러분들 찾을 값 해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값이 12서부터 시작해서 37까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스캔F로에서 받아들여지는 10이라는 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0번 라인에 이제 그 밸류 값을 선언하고 초기 값으로 일단 0으로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라인 안에 인덱스 값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인덱스 값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값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사이즈 넣은 거고요. 자, 카운트는 0번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라인은 이제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냥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 그것이 이제 2번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출력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라인에 이제 프린트 F 값을 해서 찾을 값 한 다음에 17번 라인에 이제 스캔F 문장을 만나서 이 안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9번 라인 안에서 앞에서 이제 스캔F로에서 찾을 값을 집어넣었죠? 입력이 되어지면 19번 라인에 이제 그 내용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때 find all in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전달되어지는 매개 변수 타입은 배열과 사이즈와 밸류와 인덱스 값이 넘어가요. 그래서 4번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46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58번 라인이죠. 이때 배열로 받아야 되니까요. 예, 인티저 배열의 배열 타입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인티저 사이즈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키 값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은 거기서 파운드로 찾았으니까 그 파운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인덱스를 배열로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4개의 매개 변수들을 받을 수 있는 타입들을 전부 다 46번 라인 안에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인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해 줬습니다. 자, 그럼 47번 라인 안에서 인티저 i
i라는 것은 반복 처리하기 위한 거죠. 예, 반복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그 배열의 사이즈만큼 계속 반복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키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48번 안에 카운트는 0으로 세팅 시켜 놓고요. 초기화를 시켜 놓고, 자, 49번 라인에 반복문을 처리합니다.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사이즈보다 작아질 때까지, 사이즈가 아까 10이었어요. 그러니까 0번서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아질 때까지 가니까 0, 1, 2, 3, 4, 5, 6, 7, 8, 9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키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51번 라인 안에서 만약에 배열의 i번째하고 키값이 쌤쌤이라면 찾은 거죠. 그게 바로 인덱스의 i 값으로 간 거고, 그 값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자, 찾고 나면은 그 값을 카운트 값으로 해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니까 그게 20번 라인으로 넘어가죠. 20번 라인으로 가서 만약에 찾은 개수가 아까 12가 3개였잖아요. 3개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한다라면 20번 라인으로 가서 if 문장을 만나게 돼요. if 문장 안에서 처리되어 있는 게 25번 라인에, 24번 라인에 모든 항목은 3개입니다 라고 하는 CNT 찾고요. 그 다음에 25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찾은 항목의 인덱스라고 해서 인덱스 값을 찾아야 되죠. 인덱스 값은 아까 뭐였어요? 3개면 그 3개에 대해서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 3개를 찍는 것이 바로 27번 라인에서 이제 찍는 거죠. 그 찾은 거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찾을 수 없으면 else 문장을 해서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결합값이 이제 왼쪽 아래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12부터 37까지 값이 있습니다. 찾을 값을 12를 넣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았겠죠. 0번째 거 찾았어요.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거 찾았는데 3번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있어요. 얘를 저장을 해야죠. 그걸 배열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3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 값 0, 3, 7번째를 이제 찍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해결해야 되는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19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요 함수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는 함수 요 내용하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주성문을 처리해서 숙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우셨던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인터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예,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주소 연산자인 앰퍼센트로 그러니까 변수가 할당된 메모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포인터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할 때는 가리키는 자료명이 같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포인터의 주요 기능 중 함수는 함수 간의 효과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들을 서로 이렇게 어느 함수더라도 그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나 아니면은 특정된 함수가 선언되어 있던 블록 안에서 사용만 해야 되니까 그 함수가 만약에 A라는 함수면 A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했는데 B 안에서도 변수를 또 선언하게 되면 A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와 B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의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A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변수와 B 함수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같은 이름의 변수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공간 안에 직접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포인터를 쓰게 되면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포인터에 배열명을 저장하게 되면 배열명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들어서 바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 S 안에 문자가 있어요. 하나의 문자가 CH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안에 문자 하나를 내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 문자에 해당되어지는 첨자를 반환하고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결국 문자열 안에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특정 문자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말이 좀 어려우면 실행 결과를 화면을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입력을 합니다. 스마트라고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때 검색한 문자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R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반환값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는 네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라인은 이제 아시죠? 1번은 이제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링크를 걸어주는 전처리. 자, 그 다음에 2번 라인도 전처리죠? 디파인을 해주는데 보안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처리. 그 다음 5번 라인에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함수가 바로 뭐냐면 문자열 아래 포함되어 있는 해당 첨자를 구하는 함수를 하나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라인에 메인 함수가 있고요. 자, 메인 함수 안에 보게 되면 8번 라인에 idx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번째인지 찾아내는 인덱스 값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변수로 선언된 거고, 그 다음 9번 라인 안에는 이제 입력값을 받아야 되겠죠. 문자열로 입력값을 받아야 되니까 문자열 입력값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 캐릭터형의 배열 변수 선언했고, 10번 라인은 검색할 문자열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검색하기 위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 문자열, 배열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2번 라인, 13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문자열 입력하세요라는 화면 1번이고요. 그 다음 15번, 16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검색할 문자열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2번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2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8번 라인이네요. 만약에 인덱스에 해당되어지는 idx가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이제 3번이죠. 그 함수에서 값을 찾아냈을 때 만약에 19번 라인이에요. 예, 마이너스 1 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값이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는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2 값은 없죠.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표현이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몇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찍을 때 22번 라인의 끝에 한번 보세요. 프린트F 문장에. 보통 IDX는 뭔가요? 0번째부터 시작하죠. 인덱스는. 그런데 0번째, 1번째 이렇게 하지 않고 문자열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0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IDX에 플러스 2를 처리한 거예요. 22번에. 이해 가시나요?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라고 해놓고 내가 찾아야 될 게 R이면 R이 네 번째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세 번째죠. 인덱스로 따지면. 근데 4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인덱스 플러스 2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라인에 있는 3번 라인으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29번서부터 39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거기 가서 봤습니다. str chr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 변수죠. 왜? 문자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문자열 안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배열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해당되어지는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 29번부터 시작해서 39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S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요. 지금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S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첫 번째, 내가 만약에 R을 집어넣으면 R하고 첫 번째 글자 S하고 안 맞죠? 그럼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값으로 가서 M자하고 비교했더니 R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로 갔는데 A가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 즉 세 번째죠. 세 번째 0, 1, 2, 3에 가서 봤더니 S하고 찾으려고 하는 R하고 같죠. 그러면 그 R 값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번서부터 시작해서 39번에 해당되어지는 그 문장 처리하는 방법이 오른쪽 맨 뒤에 나와 있는 그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IDX가 0번째, IDX가 1번째, IDX가 2번째, IDX가 3번째인데 IDX 3번째 22번 라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죠? 플러스 1이니까 네 번째 들어있습니다 라고 해서 화면에 출력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거 역시 과제입니다.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제가 그림까지 이렇게 설명해서 드렸으니까요. 요 내용 전부 다 주성문 처리해서 실행 결과 화면 캡처하고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이 과제 2번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만약에 앞에 걸로 하게 되면 지금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것이 북이라고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찾을 셀의 문자를 내가 BOOK니까요. 영문자 O라고 넣으면 앞에 것은 앞에 있는 O밖에 안 찾아요. 그러니까 B가 0번째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O가 1번째, 그 다음 나오는 O가 2번째가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으로만 처리하게 되면 B 0번째 찾고 그 다음에 O 1번째 하고 난 다음에는 끝나요. 근데 지금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문자열 S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개수를 다 찾아서 반환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문자열을 일단 출력하고 그 출력했던 문자열에 찾고자 하는 특정된 문자의 개수까지 몽땅 다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2번 과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과제 2번에 대한 코드도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더불어 지금 코드를 잘 이해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주성문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와 그 실행 결과에 해당되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라인 다 아시죠? 이제 아시는 내용들은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라인이 이제 함수를 두 개를 선언시켰어요. 하나는 입력되었던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5번은 입력했던 내용들 중에 찾고자 하는 문자를 찾아서 반환시키는 기능을 처리하는 함수가 5번 라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이 함수를 처리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메인 함수 안에다 모든 내용을 넣게 되면 나중에 어떤 특정된 내용들을 바꾸고자 했을 때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 내에 전부 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정된 기능에 대해서만 따로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나중에 그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 뭔가 확장이 되게 되면 그 함수만 바꿔주게 되면 메인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라인 안에서 메인 함수 있고요. 자, 8번 라인 안에 입력을 받기 위한 캐릭터 타입의 문자열, 배열을 선언시켰습니다. 문자 배열 선언시켰고요. 그 다음에 9번 라인 안에서는 이제 처음에 제초 값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찾을 값이 들어가야 되죠.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캐릭터 타입의 문자 배열을 하나를 선언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라인에 일단 문자열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printf에 스캔F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나와 있는 그 화면이고요. 1번. 그 다음에 14번 라인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즉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입력 들어갔던 내용이 화면에 찍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찾을 문자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입력을 받기 위한 함수가 14번 라인이죠. 그 14번 라인이 2번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2번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putString이라고 하는 함수죠. 그 putString 함수에 가서, 자, 아까 입력되었던 곳이 str이라고 하는 배열로 받았으니까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알게 되면 그 주소값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입력 들어갔던 배열의 문자열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캐릭터형의 포인터 변수 쓰고 그 다음에 그 포인터에 들어가 있는 시작 주소값을 가지고서 입력 들어갔던 문자 하나씩을 전부 다 출력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25번 라인에 put 캐릭터로 해서 캐릭터 하나씩을 찍어냈죠. 예, 이때 줄바꿈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스캔F가 어떻게 되나요? 스캔F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가 입력이 들어가고요. 문자에 입력이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중간에 스페이스바가 공백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공백 문자 이전까지만 찍히게 되죠. 예, 그것을 이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내용이 4번으로 넘어와서 조금 아까 넣었던 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찍어줘요. 찍고 16번 라인 안에서 스캔F 문장이 나와서 그러면 찾을 문자열을 셀에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셀 그거를 뭘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만약에 북이라는 것을 BOK라는 것을 내가 입력을 했으면 그 14번 라인 안에서 BOOK를 찍고 거기에서 셀 문자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스캔F 16번 라인 안에서 제가 5를 넣습니다. 영문자에 5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5를 넣게 되면 이제 17번 라인으로 넘어가요. 17번 라인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문자는 몇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처리해 주는 것이 str 캐릭터 num이라고 하는 함수, 즉 5번에 해당되어지는 5번이죠? 그러면 5번을 갔더니 이제 6번에 거기 해당되어지는 str 캐릭터 num이라고 하는 애가 문자열 받죠. 입력되었던 문자열 받고 그 문자열 안에서 인덱스들을 계산하기 위한 인티저 c 카운트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카운트는 0번부터 시작해서 문자열만큼 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여기에는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즉 5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몰 5요. 영문자의 5가 2개가 포함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찾아내서 17번 라인으로 보내주고 그럼 그 17번 라인 안에서 그 해당되어지는 값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셨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앞에서는 여러분들 정수값으로 집어넣은 것들 중에 그 정수값에 해당되어지는 걸 찾아서 정렬을 했을 때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큰 값을 이제 위에다 두고요. 내림차순으로 해서 정렬했죠. 이거는 이제 문자열에서 문자열, 특정된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그 문자열 중에 내가 입력했던 문자를 찾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출력하는 문장의 함수가 printf인데 printf 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s 즉 문자열이죠. 그리고 나서 f를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f를 출력이 되죠. 근데 만약에 f를 a, p, p, l, e가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배열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명을 선언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열명에서 시작 주소 값이 0번째인 A를 찍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를 찍게 되죠. 만약에 배열이 아닌 문자열을 직접 출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컴파일 과정상에서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첫 번째 주소를 던져주게 되면, 즉 반환하게 되면 그 시작 주소 값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A 찍고 그 다음에 캐릭터 1바이트 뒤에는 P 찍고 그 다음에 1바이트 뒤에는 P를 또 찍고 그 다음에 L2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씩 찍을 때는 마치 배열을 출력하는 거고 똑같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문자열은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컴파일러는 문자열 상수를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컴파일 과정 중에 문자열을 캐릭터형 배열로 처리했다가 따로 보관하고요. 문자열 상수가 있었던 곳에는 배열의 위치 값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값을 하나씩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첫 번째 문자열은 첫 번째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로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스캔F 함수는 중간에 공백이 포함된 문자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백 문자가 들어가면 그 이전까지밖에 안 출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세 번째, string copy는 문자열을 복사받는 곳이 배열이어야만 합니다. string copy가 처리가 돼서 문자열을 복사받는 곳은 배열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string cat 하는 함수로 ca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열을 최초로 붙일 때는 초기화를 먼저 시켜 주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string length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string
컴페어죠. 비교하는 거죠. 예, 이거는 문자열을 사전 등록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로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 그동안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